언론이 바라보는 섬이라고 하는데 이제 특별히 언론에서 이제 여름철 되면은 섬 관광이라든가 해변 이런 소개를 많이 하거든요. 저는 그런 관점이 아니라 범죄 보도 속에 드러난 섬, 언론이 재현한 섬은 어떻게 되는가 그 부분에 좀 관점을 두고 제가 그 자료를 조사하고 썼던 글을 한번 소개해 볼까 합니다. 이 앞에서 우리 최현희 국장님께서 연원도를 소개를 했지만 아무리 이런 아름다운 섬이라도 섬에서 범죄가 한번 일어나면은 온통 섬 마을이니 외딴 섬이냐는 용어를 써가면서 언론이 섬을 아주 흉포하고 절의 고도에 가서는 안 될 곳, 아주 불안한 곳으로 재현을 하면서 섬 사람들이 다 같이 도매금으로 넘어가고 있다. 그래서 불안한 섬에 사는 사람들로 표현되는 이 개탄스러운 현실을 좀 객관화시켜서 보여줄 필요가 있겠다라는 차원에서 제가 썼던 글이고 이걸 짧게 설명드리겠습니다. 한 20분 정도밖에 시간이 없기 때문에 길게 할 건 없고요. 섬에서 발생한 대표적인 두 사건이 있습니다. 지금 뭐 제가 사진으로 우리 방송에서 보도된 게 자, 특징적인 게 있어요. 여기서 섬마을, 외딴섬 두 단어가 꼭 등장합니다. 이 범죄 보도 섬에서 일어난 사건은 꼭 이런 단어가 하는데 이런 것들이 어떻게 되냐면은 선정성과 과장, 호기심을 유발시키면서 클릭수를 굉장히 유도하는 하나의 도구로 사용되고 있다는 거예요. 언론에서 이런 식의 용어를 쓴다는 것 자체가 이런 성폭행 범죄라든가 그 강제 노역 사건 같은 경우는 육지에서도 유사한 범죄들이 많이 일어나거든요. 근데 유독 섬에서만 일어나면은 섬마을, 외딴섬 이런 식으로 용어를 꼭 제목에다 붙입니다. 특히 이제는 인터넷이 발전되어 있기 때문에 포털 사이트를 통해서도 이런 것들을 굉장히 많이 사용을 하면서 클릭수를 유도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 앞에 강봉용 교수님께서도 이야기를 했지만은 혐오와 저주의 인터넷 댓글이 도배가 됩니다. 이런 것 때문에 교통으로 교육 모든 게 불편한 섬에서 부정적 인식이 더욱 확산된다는 거예요. 아, 섬은 살아서는 안 될 곳이구나. 안 그래도 섬에 가는데 불편한데 우스갯소리로 이제 그런 얘기 많아요. 연애할 때 섬에 가면 여객선 끊겨서 못 들어오니까 뭐 어쩌고저쩌고 할 수 있다. 이런 것처럼 거기에 더해서 이 부정적인 인식을 더욱 확대시키고 있다는 거죠. 이런 범죄 보도가. 섬에서 발생한 범죄 보도 우리 언론은 어떻게 재현하고 있는지를 분석하는 게 이 글의 목적입니다. 자, 혐오. 섬은 범죄 보도부터 간단하게 이야기하면은 뭐 폭력, 강도, 상해 뭐 이런 것들을 하는 거고요. 그중 안에 범죄 보도의 연구 관점은 선정성 문제하고 뭐 개인 인격, 사생활, 그다음에 남성과 여성의 갈등 문제, 젠더 문제 이런 것들로 최근에 분석이 시대되고 있는데 범죄 보도에 많이 노출될수록 혐오와 차별을 유발할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기존의 연구 결과에서도 많이 나오고 이걸 뭐 이제 이야기 문화개발 효과 이론이라고 어떤 특정 집단이 범죄 보도로 많이 노출되면은 그 집단이 실제적으로 사실적으로 통계적으로 범죄 건수가 적음에도 불구하고 그 집단은 굉장히 범죄를 많이 일으키는 집단으로 오해를 받는다는 거죠. 대표적인 게 뭐 우리가 미국에서 많이 하는 흑인에 대한 이야기들, 또 우리나라에서 외국인 범죄 이야기들, 외국인 범죄가 차지하는 포션이라든가 비율이라든가 이런 것은 극히 적지만 또 그 외국인 인구에 비해서 차지하는 범죄 비율도 굉장히 미미한 수준이지만은 한번 최근에 이제 마약 사건 같은 거 나오면은 베트남 그쪽에서 굉장히 모든 베트남이라든가 외국인 사람들이 마약을 하는 것처럼 인식된다는 거죠. 실제로 통계는 어떻게든 따져봐야겠지만은 상대적으로 이런 것들은 범죄 보도 비율이 사실적으로 이런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광주 전남에 대한 차별적 인식, 광주 전남이 인구에 비해서 범죄 보도율이 굉장히 높거든요. 그러니까 광주 전남이 굉장히 불온한 곳이다라는 인식도 가지고 있다는 게 최근의 연구 결과입니다. 지역 재현, 이 재현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범죄가 일어났고 그 범죄를 언론, 방송이나 신문에서 어떤 식으로 표현하고 있는가, 그 보도를, 그 사건을 범죄 보도라는 틀 속에서. 자, 그런 것들 때문에 이제 최근에 예전에 연구가 많이 됐던 영호남의 지역감정 문제 연구 많이 됐거든요. 사실 이 지역감정은 이런 식의 상호 우정적으로 영향을 미친다고 그래서
언론이 지역 감정을 부추긴다는 말을 돌이켜 생각하면 지역 감정이 있으니까 언론이 부추길 수 있다라는 말로 해석이 되는데, 이런 말들이 섬에서도 뭐 섬이 어떤 그런 불편함과 실질적으로 범죄가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섬에 대한 차별이 현상이 그대로 존재할 수 있으니까 언론은 그대로 쓸 수 있는 것 아니냐라고 하는 것들을 대별해서 제가 한번 유출을 해본 건데, 이것은 언론을 위한 변명에 지나지 않는다. 아까 방금 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미국의 범죄보다 인종차별, 백인보다 흑인들의 범죄 보도, 미디어가 제안한 특정 집단, 그 집단이나 그 지역에서는 언제든지 그럴 만한 일이 벌어질 수 있어라고 잘못된 선입관을 심어주는 결정적인 역할을 언론이 하고 있다는 거예요. 언론은 원래 차별을 조장하지 않고 평등한 민주주의 사회를 지향하는 가치를 가지고 있는데, 오히려 이러한 언론의 보도가 차별을 조장하는 배양원이 되고 있다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이해를 하면 범죄 보도가 섬을 과도하게 재현한다면 왜곡된 섬에 대한 선입관을 형성하는 배양원 또는 자양분이 될 수 있다는 거죠. 특히 이제 요새는 인터넷 포털이 뉴스의 중심에 뉴스를 소비하는 창구가 되면서 제목을 가지고 사람들이 거의 뭐 기사 내용보다는 제목을 많이 보는 편이죠. 그러면서 뉴스 제목 가운데 87%가량이 흥미 위주의 낚시거리 제목이라는 분석이라는 충격적 결과도 있습니다. 이게 신안 여객사 성폭기 사건 흑산도에서 일어났죠. 인종적 지역적 요소를 강조하는 사회적 편견이 굉장히 많이 드러났다. 그리고 범죄 발생 장소를 반복적으로 강조해 특정 지역의 부정적인 편견이 굉장히 심화되고 있다는 겁니다. 이 섬에서 어떻게 범죄 보도가 재현되고 있는지, 제가 2014년 염전 노예 사건하고 2016년에 발생한 여객사 성폭행 사건, 그 가운데서 4가지 정도를 제가 했는데요. 기사량 문제, 섬과 어느 정도 연관성을 가지고 있는가, 어떻게 재현되고 있는가, 또 섬 사람들은 어떻게 재현되고 있는가. 이 비교 대상 육지 사건은 2016년 축사 노예 사건, 충청부터 청주시에서 일어난 비슷한 시기에 일어났죠. 2016년 축사 노예 사건이 만드기 사건이라고 합니다. 일명 2016년에 알려진 서울 도봉구에서 발생했던 여중생 집단 성폭행 사건입니다. 이 집단 성폭행 사건은 22명의 고등학생이 여중생 2명을 집단 성폭행, 수년 동안 집단 성폭행했고 5년 뒤에야 이 여중생이 트라우마 때문에 상담을 받으면서 세상에 알려지게 된 사건입니다. 두 사건을 제가 비교를 해봤는데 이런 것들은 이론 분석의 틀을 이용했다는 거 참고하시고요. 기사량을 봐보면 염전 노예 사건은 뭐 축사 노예 사건과 비교해서 큰 차이는 없는데, 이 섬, 신안, 특히 섬이라는 단어가 들어가는 것들은 이 농촌에서 발생한 축사 노예 사건하고 아주 굉장히 큰 차이가 있죠. 뭐 7건에 불과한데 이것은 243건이라는 게 1년 동안 생산된 기사가 그 정도 섬이 굉장히 강조됐다는 거예요. 이 여객사 성폭행 사건은 뭐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이제 제가 조사하는 비카인지에서는 섬이라는 말이 들어간 게 한 805건 정도 됐는데, 여중생 집단 성폭행하는데 뭐 도봉구가 들어가나 뭐 도시, 특히 도시 같은 뭐 이런 단어를 기사에서는 쓰지 않겠죠. 당연히 한 건도 없었습니다. 어마어마한 거죠. 섬이 유별나게 강조되고 있다는 거예요. 범죄 보도에서만큼은. 기사량이 이렇게 많은 거예요, 사실은. 그리고 이제 여교사 성폭행 사건을 잠시 돌아가자 보면은 이 기사량 자체가 뭐 제가 이제 비카인지만 가지고 조사를 했는데 인터넷 매체까지 포함하면은 과도하게 기사량이 많다는 거예요. 이 기사가 그만큼 과도하게 기사를 쓸 만큼의 팩트와 효용성을 가지고 있는지는 기자들이라든가 언론에 종사하는 분들이 생각한다면 이런 것들은 보편적으로 어느 장소에서나 일어날 수 있었던 문제였기 때문에 기사 자체가 너무 많았다. 한마디로 인터넷 포털이 언론의 창구가 되면서 언론 뉴스를 소비하는 창구가 되면서 그만큼 흥미 위주의 기사 제목을 많이 쓰고 있다는 거예요. 이 섬의 모습을 한번 봐보면은 이제 그 염전 노예 사건 같은 게 장애인, 뭐 신안군, 경찰청 이런 것들이 쭉 났고요. 연관어 분석하고 이제 키워드 분석을 했고요. 이제 염전 노예하고 외딴 섬은 그렇다면 정말 어떤 관계를 가지고 있는지 상관계수 분석을 피어슨 상관계수라는
툴을 통해서 한번 분석을 해봤더니 0.3030 정도가 나오더라고요. 이 피어슨 상관계에서 0.3 구간에서 플러스 0.7까지의 구간은 뚜렷한 양적 선형 관계를 이루고 있는 그런 구간이거든요. 그래서 염전노예 하면은 외딴섬이 등장하는 겁니다. 이것은. 자, 그다음에 시간이 없기 때문에 빨리 넘어가겠습니다. 저기 여교사 성폭행상 흑산도에서 일어났던 사건에서는 이 키워드 분도수에서 제일 많이 차지하는 게 섬마을이에요. 섬마을. 그다음에 전남 피의자 학부모 이런 것들 나왔고, 이제 이것도 상관 개수를 분석했더니 0.9811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여교사 성폭행 사건 하면 섬마을이 동시에 나오는 거예요. 범죄와 아무 관련이 없는 지명, 도시에서 육지에서 발생했다면 전혀 쓰이지 않을 섬과 섬마을과 외딴섬이 두 사건에서는 의례껏 나오고 있다는 거죠. 의식적이든 무의식적이든 섬에서 일어난 것을 기자들이 또 언론사들이 강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뒤에 설명 좀 드리겠습니다. 섬이라 쓴다면 육지에서 발생하는 범죄 보도도 고민해야 되는 거죠. 염전노예 사건의 외딴섬과 여기서 성폭행상을 섬마을 두 사건의 섬에서는 부정과 부정의 이미지, 부정과 긍정의 이미지를 복합적으로 기사에서 배치함으로써 기사의 선정성을 굉장히 높이고 있다. 그러면서 기사의 클릭수를 유도하는 하나의 도구로 섬 지역에서 일어나는 범죄 보도가 이용되고 있다는 거죠. 염전노예의 외딴섬은 섬노예, 또 섬노예는 전라도 섬노예로 강도가 세요. 실제로 서울신문에서 인터넷 매체로 쓴 기사에는 전라도 섬노예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건 양식 있는 기자들이라고 양식 있는 데스크였다면은 그런 기사는 도저히 쓸 수가 없는 거겠죠. 이런 그리고 또 외딴섬이라는 이야기 자체가 신안군 신의도에서 발생한 염전노예 사건 같은 경우 신의도가 그때 사건이 발생했던 2014년도에 인구 한 1,700여 명 정도 됐어요. 1,700여 명이면은 엄청 큰 거거든요. 사실 섬에서 1,700여 명 정도 요새 산다면은 흑산도가 신의도보다 더 멀리 떨어져 있습니다. 조선 영조실록에서는 흑산도를 절해고도의 흑산도라고 해서 유배 가는 것까지 실록에 반대할 정도로 그 뭐 참수하는 것보다 더 혹독한 형벌이라고 해서 참수를 그 반대를 하는데, 자 그럼 여기서 신의도가 과연 왜 외딴섬인지 설명을 해야 되는데 그 설명 같은 건 전혀 없어요. 그냥 아주 음침하고 음울하고 그 장소를 염전노예 사건과 대비되게 만들기 위해서 그런 외딴섬이라는 용어를 의례적으로 사용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냥. 예. 그리고 이런 자극적인 표현이 들어간 기사를 다른 논문에서 조사를 했더니 93.9%가 나왔어요. 대부분이라는 거예요. 모든 기사에서. 이 사건은 대구에 있던 8달살 토막살인 사건, 강남역 그 살인 사건이죠. 그 남성이 여성을 화장실 뒤돌아가서 살해를 해가지고 굉장히 젠더 문제로 크게 갈등을 일으켰던 그런 사건이 있는데, 그런 사건들보다 오히려 이 자극적 표현이 포함된 기사가 섬 지역 두 사건의 범죄보다 더 많았다는 거예요. 얼마나 우리 언론이 무책임하게 섬에 대해서 섬마을에서 일어난 범죄 보도를 선정화시키고 있는지 심각할 정도라는 거죠. 이게. 더 심각한 내용은 이 범죄라는 것 자체가 일어난 장소는 섬일 뿐이지 어디서나 일어날 수 있는 개연성을 가지고 있거든요. 성폭행 범죄라는 것은 오히려 육지에서 성폭행 범죄는 더 많이 일어납니다. 근데 이 모든 게 이제 개인적인 일탈로 인해서 발생하는 건데, 이상하게 섬에서 이런 범죄가 발생하면은 여기서 성폭행 사건도 마찬가지였고 염전노예 사건도 마찬가지. 섬 사람들이 모두 나서서 사과를 해야 됩니다. 도봉구에서 서울특별시 도봉구에서 여중생 2명이 이 22명의 고등학생들한테 성폭행을 당했고 그 당시에 알려지지 않아서 5년 뒤에 이 여중생이 대학생이 된 뒤에 자기 트라우마를 상담하기 위해서 상담센터 가서 이야기를 했고 드러났어요. 자, 섬에서 일어난 사건보다 더 폐쇄적이에요. 사실은 이 사건 자체가 5년 뒤에 알려졌고. 근데 5년 뒤에 이게 알려지니까 가해자의 부모들은 뭐라고 그래요? 이제 와서 왜 그런 것을 꺼내서 남의 아들 악기를 막느냐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근데 우리가 여기서 성폭행 사건에서 어떤 보도가 나오냐면은 성폭행, 성우려, 피해자 모독하는 MBN의 인권수준에서 뭐
지금 제목이 제가 지금 잘 안 보이냐면은 이 제목이 뭐냐면은 인심 좋은 섬에서 뭐 성폭행 섬으로. 아니 성폭행은 개인이 일탈로 발생한 거지 그 섬 전체 사람들이 너보고 성폭행을 저지르라고 가르치거나 유도를 하거나 그러지는 않았거든요 사실. 근데 이런 것들을 마치 가감 없이 쓰면서 인터뷰에도 그대로 사용합니다. 아, 그 젊은 사람이 술 먹고 뭐 그랬겠지라면 적어도 양식 있는 기자였고 양식 있는 데스크였다면은 이런 일부의 인터뷰를 마치 모든 섬 사람들의 생각이 그냥 대변하지는 않았을 거예요. 그걸 배제를 시키고 다른 인터뷰를 찾아 썼을 겁니다. 자, 염전노예 사건 신의도 주민 2천여 명을 마치 공범죄 취급하는 기사. 이 비정한 주민들의 뒤늦은 경찰들의 악몽에 염전해가지고 TV 조선에서 나온 건데 이 기사 같은 경우는 제가 논문을 쓸 당시만 하더라도 구글링을 하면 금방 나왔던 기사인데 지금은 이렇게 네이버에서 이렇게 이 정도만 찾을 수 있어요. 없어졌습니다. 기사가 삭제됐습니다. 시간이 지나서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지만은 이 기사의 내용이 뭐냐면 1700명 모든 섬 사람들이 두 사람이 탈출을 할 때까지 탈출을 못하도록 막았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기자가 1700명을 모두 취재한다는 것은 제가 봤을 때는 불가능한 거거든요. 그런 식으로 아무렇게나 써 제끼고 있다는 거예요. 섬이니까 누가 항의도 못하고 도매금으로 욕을 얻어먹으니까. 안타까운 현실. 결론은 뭐냐면은 이제 신안군이는 이제 제가 다뤘던 건 대표적으로 신안군에서 발생한 두 사건을 다뤘는데요. 신안군은 다른 지자체보다 섬이 그리고 그 인구 비율이나 이런 걸로 따졌을 때 신안군 같은 경우는 행정안전부 지역안전지수조사에서 5년 연속 가장 안전한 곳으로 선정되기도 했고요. 한국 형사정책연구원 조사 2015년과 비슷한 결과 2015년도에 있었는데 비슷한 결과가 나왔습니다. 범죄보도에서 섬이라는 단어가 범죄하고 아무런 관계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노출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 노출되면서 국민들에게는 섬에 대한 혐오로 연결될 위험성이 굉장히 높다. 실제로 연결되고 있고 여름철에 아름다운 관광지, 가고 싶은 섬, 살기 좋은 섬, 뭐 아무리 떠들어봤자 섬에서 범죄가 한번 일어나고 그게 보도로 나가기 시작하면은 섬놈, 선것, 개것들은 다 그래. 도매급으로 다 넘어가는 거예요. 그동안에 섬에 대한 이미지를 쌓아 올렸던 게 한순간에 무너지는 그런 결과가 나온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범죄의 종류에 따라서 강제 노역이라 염전에서 강제 노역이 발생하면 외딴 섬, 굉장히 한적하고 사람이 안 살고 그런 부정적인 인식을 심어주는 그런 것들로 섬을 표현하고 성폭행 사건이 발생하면 섬 마을로 표현을 합니다. 굉장히 동화적인 인상을 주면서 잔혹 동화를 연상시키는 듯한 모습을 보도에서 재현을 시키고 있는 거죠. 자, 이런 범죄 보도가 섬을 차별하고 혐오를 불러일으키는 자양분이 되고 있다. 그리고 의식적이든 무의식적이든 언론에 우리 사회 언론이 굉장히 반성을 많이 해야 된다. 그런 점에서 이 섬을 가지고 있는 목포 MBC라든가 우리 주변의 몇몇 언론사는 그런 것들이 서서히 좀 바뀌어가고 있지만은 서울 중심의 언론들은 거의 뭐 섬을 만나볼 기회도 없고 가볼 기회가 없으니까 그럴 것이다라는 추측, 그 다음에 기사 수, 클릭 수만 늘리면 되지라는 식으로 섬과 섬 사람들을 무시하는 듯한 보도 태도를 견지하고 있다. 그것도 많이 지금 이제 뭐 순화가 되고 있는 건 아니고 섬 주민들의 적극적인 피드백이 필요해. 그런 뉴스가 나왔을 때 남의 섬 이야기가 아니라 그 섬 때문에 모든 섬들이 다 그렇게 왜곡되는 그런 인상들을 받거든요. 그런 피해를 보고 있고. 자, 근데 이제 이런 것들이 어디서 더 많이 나타나냐면 이런 보도가 나왔을 때 그 댓글, 강 교수님도 이야기를 하셨지만은 좋든 나쁘든 어떤 기사가 나가면은 그 댓글은 다 안 좋은 댓글들이 한 90% 이상을 차지합니다. 그래봤자 섬이지. 뭐 섬 니들은 그렇게 살아라. 위험한 곳, 섬 뭐 이런 식의 어떤 좋은 기사든 나쁜 기사든 섬 그 밑에 달리는 댓글들은 섬 사람들을 비하하고 섬 사람들을 차별하는 댓글들로 가득 차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앞으로 이런 것들은 실제로 어느 정도인지는 아마 좀 더 연구가 좀 돼봐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 이야기는 이 정도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